안녕하세요. 아셈맘TV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 작가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벼르고 벼르던 책 소개, 주제는 아들 엄마를 위한 책 소개입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우리 여자인 엄마들이 되게 고비가 많지요. 딸 키우는 어머님들도 분명히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양상이. 제가 딸을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땐 딸이었잖아요. 전 정말 여자스러운 딸이었거든요. 작은 거에 삐치고 소심하고 막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키웠을 때 쉽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딸만 키우는 어머님들, 딸을 키우는 어머님들의 마음이 10분의 1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을 위한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책 제목들이 3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그림책은 제가 읽은 지 좀 꽤 됐어요. 여자래. 엄마를 미치게 하는 남자아이 키우는 법입니다. 표지부터 우리의 눈길을 끌죠. 우리 아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함부로 야단치기 전에, 싸우고 후회하기 전에 아들에 대해 먼저 공부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제목도 엄마를 미치게 하는 남자아이 키우는 법입니다. 뭔가 끌리지 않으십니까? 제목만 딱 보고서 이거다 싶어서 읽었거든요. 이 작가가 일본 분이에요. 그런데 야외 체험을 곁들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학원인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되게 나온 지 꽤 된 책이에요. 몇 년 됐고요. 저는 온전히 아무 정보 없이 제목만 보고 서점에서 이렇게 훑어봤다가 구입해서 읽은 책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엄마의 그림책 카카오스토리 채널에도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때의 감정과 지금 감정이 엄마로서 다를 거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으면서 어머님들한테,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한테 도움되는 책 소개 한 줄 한번 꼽아보았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마를 미치게 하는 남자아이 키우는 법. 표지 속 아이, 정말 남자 특유의 아이 그 모습이죠. 저희 막내가 떠올랐습니다. 짠. 남자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전쟁놀이는 남자아이에게 통과 의례처럼 지나지 않으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남자아이라면 한 번쯤 모모 레인저 등의 영웅물을 좋아한다. 항상 인기 있는 영웅물에는 남자아이의 마음을 흔드는 요소가 있다. 관성징악도, 영웅의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도 남자아이에게는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다. 파워레인저, 터닝 메카드, 요즘에 저희 막내는 신비아파트와 그 곡 나오는 위베어베어스 이런 거 같이 형아들하고 보거든요. 형아들은 뽀로로, 타봇, 타요, 카봇 이런 걸 거쳐왔는데 저희 막내는 뽀로로, 타요, 카봇을 그냥 점프해 버렸어. 바로 신비아파트로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근데 형아들 보는 거에 이게 같이 동화가 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노출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싸우는 거, 특히 형아들이 비비탄총 가지고 놀 때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려서라도 같이 놀아요. 형아들이 되게 무시하잖아요. 초등학교 형아들이 나무 뒤에 숨어서 막 진짜 총알은 안 나오지만 막 이렇게 드드르륵 싸우고 있는데 종이 가지고 돌아다니는 애가 상대가 될까요? 그래도 빠지지 않고 꿋꿋하게 형아들을 공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전쟁놀이 과정이 통과 의례처럼 지나지 않으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남자아이들 만나다 보면 그런 경험, 이렇게 에너지 분출하고 뭔가 되게 폭력적이고 그런 과정을 겪어오지 않은 아이들은 되게 뭐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 되게 뻘쭘해 한다고 하나? 근데 눈빛은 정말 하고 싶어 해요, 그 아이도. 근데 그걸 마음대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되게 주저주저하는 거죠. 아무리 놀이지만, 아무리 상상 속 표현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게 될까? 총을 이렇게 크게 해도 될까? 이렇게요. 근데 그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더 혼자 속상해하죠. 그런 경우들 저도 봤습니다. 근데 너무 과격하지만 않으면 저도 좀 허용을 하는 편인데요. 유아기에 많이 싸우고 화해하는 경험은 남자아이의 성숙한 성장으로 이어진다. 남자아이 간의 갈등은 성장 걸음이다.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나는 듯 같이 놀고. 이거 완전 공감 가지 않으세요? 분명히 어제 싸웠다고 걔랑 다시는 안 놀 거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보면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자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여자아이들은 좀 뒤끝이 좀 있잖아요. 감정적인 게 풀어지지 않으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여자들이. 근데 남자애들은 감정 뭐 이건 하고 재밌으면 그냥 같이 노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싸우는 거고 또 다시 놀고 이게 반복되니까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자애들 남자애들 다요. 자, 나이를 초점 짠. 네, 됐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남성은 여러 가지를 보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모델의 초고속 열차가 나오면 굉장히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로 보고 나면 만족한다. 즉 남자아이는 재미있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흥미를 끄는 대상이 쉴 새 없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그 대상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남자아이다. 그래서 쉽게 초점 안 맞아라. 왜 그러니? 죄송합니다. 참. 그래서 쉽게 실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쉽게 초점아 카메라야 정신 차려. 정말 이럴 거니? 슝. 그래서 쉽게 실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아이를 대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남자아이가 실증 내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만족하고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이때 말이 되게 기억하면 되게 좋은 한 줄 같아요. 내 아이가 쉽게 실증을 내는 게 아니라 쉽게 만족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게 계속 새로운 존재가 생긴다는 게 문제인데요. 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눈세포를 비교하면 남자아이는 움직이는 물체에 반응하고 여자아이는 사람의 얼굴에 반응한다. 자, 여자아이들은 감정 100%는 아니겠지만 감정, 정서적인 면이 굉장히 우선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남자들은 움직이는 거, 기분 이런 거 말고 움직이면 눈이 돌아가는 거죠. 이 특징을 생각하면 이 위에 한 줄이 공감 가고 조금 과학적으로 이해되는데 엄마로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랬구나 이런 거. 자, 적절한 시기에 남자아이에게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될 때까지는 도움을 주어도 좋다. 하지만 3학년을 경계로 조심해야 한다. 아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가 밖에서 엄마랑 같이 걷기 싫어 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이 스스로 자립할 시기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바란다. 이는 곧 남자아이의 자아 발현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사춘기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엄마와 나란히 걷는 걸 쑥스러워하거나 창피해하는 경우가 있죠. 저희 아이는 아직까진 그러진 않지만 언젠가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마음을 제가 좀 많이 비우고 있습니다. 비워도 상처가 되겠지만 아이고 정상 같습니다. 그거를 상처로 생각하기 전에 좀 내 아이가 자아 발현을 하고 있군. 자아 성장을 하고 있군. 스스로 자립할 시기가 되었군. 이라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 마음가짐을 조금만 더. 아이를 둔 엄마의 효과적인 잔소리 뭐가 있을까요? 저 이거 완전 밑줄 그으면서 공감했잖아요. 몇 번이나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엄마가. 억양 완전 사랑했죠. 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남자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고 있기에 아이를 훈육할 때 몇 번씩 반복되더라도 진정하고 잘 타일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엄하고 짧게 뒤끝 없이. 이거 엄청 힘들어. 엄하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짧게 그리고 뒤끝 없이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 짧게 말해야지 하는데 말하다 보면 막 잔소리가 다다다다 되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근데 여자아이는 제가 몇 분 여자아이 키우는 엄마 봤더니 이게 좀 톤이 다르긴 해요. 저는 좀 저음으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야 이런데 여자들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좀 가성을 많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이 그렇진 않지만 제가 한 3-4분은 좀 관찰했거든요. 근데 아이의 그 억양에 맞춰주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남자아이는 그냥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군대처럼 야 이렇게 네. 엄마를 미치게 하는 남자아이 키우는 법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아, 제목들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엄마를 미치게 하는 남자애 키우는 방법. 아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딱 떨어뜨렸습니다. 아, 이거 정말 이 작가님, 이 작가님이 제목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공감되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육에도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딸도 그렇게 원래 태어났고, 나도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아들도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한번 내용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아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엄마와 남자아이가 모두 행복해지는 관계의 심리학. 너무 궁금하시죠? 어떻게 같이 좋아할 수 있을까요? 짠, 짠. 아직도 못 맞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부탁할 때에는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해줄 수 있을까? 라는 말이 종종 더 효과적이다. 결국 존중이란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다.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저한테 왜 와닿냐면, 저는 엄마로서 되게 존중받고 싶은데 과연 나는 아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해달라고는 많이 하는데 해줄 수 있을까라고 물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정확하게 네, 저 그러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좀 반성하는 한 줄이었습니다. 존중받고 싶습니다. 엄마로서. 그러면 저도 아이를 존중해야겠죠. 이 한 줄도요.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면 아이는 남자 어른, 특히 아빠를 더 무시하게 된다. 남자아이는 결국 남자 어른으로 자라나기에 이러한 모습은 분명 문제가 된다. 와, 저 이거 읽고서 남편하고 무시하면 안 되겠군. 특히 반대로 생각해도 남편이 나를 무시하면 아이들도 엄마의 나를 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이와 같이 있는데 남편이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함부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둘이 있을 때도 속상한데 남편이 아이 앞에서 아내인 나를, 엄마인 나를 무시하면 그걸 반대로 생각해서도 똑같습니다. 나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가 나오겠죠? 계산이 쉽지 않겠지만요. 어른은 아이에게 책을 직접 읽어주며 책이 주는 즐거움을 보여주어야 한다. 책과 가까이 하며 그 안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말이다. 책을 읽어줄 때는 먼저 단어의 뜻을 알려주고 시대 배경을 설명한다. 저는 이거 마지막 줄은 좀 반대예요. 책을 읽어줄 때 단어의 뜻을 알려주고 시대 배경을 설명한다. 이거는 꼭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아이가 스스로 하거나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엄마가 너무 이거를 단어를 뜻을 알려주고 시대 배경을 설명하면 완전 교육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멀리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워낙 다독의 시대이기 때문에 귀찮아요. 빨리 다른 책을 읽어야 되는데 엄마가 막 뜻 설명하고 있으면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정독을 할 때는 한 권을 깊숙이 읽을 때는 정말 필요한 활동이지만 지금 독서 교육 시스템에서는 이거는 좀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좀 가려서 엄마가 책에 있는 걸 모두 흡수를 하지 말고 내 아이가 처한 상황에 맞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첫 줄에서 어른은 아이에게 책을 직접 읽어주며 책이 주는 즐거움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엄마한테 에너지가 없으면 책을 직접 읽어줄 수도 없고 책이 주는 즐거움을 보여주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먼저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아이 안에 숨어있는 긍정적인 면을 찾기 어려울수록 긍정적인 성품에 주목해야 된다. 긍정적인 성품. 이 다음 줄에 나와 있어요. 어른에게 예의 없이 구는 아이는 사실 용기 있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다. 맞죠? 예의 없게 구는 건데 용기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다툼에 휘말리는 아이는 정의를 날카롭게 의식하는 아이일지도 모른다. 맞아요. 참는 아이들은 다툼에 휘말리지 않잖아요. 뭔가 자기의 의견, 잘못된 거에 대한 정정 뭐 이런 거를 주장할 때 아이가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서 친구를 도와주다가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요. 왠지 교활해 보이는 아이는 결국 영리한 아이라는 뜻이며 거짓말을 하는 아이는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강렬한 생존 본능을 가진 아이일지도 모른다. 네, 이걸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다투는 아이는 넌 항상 말썽꾸러기.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친구를 화나게 하거나 때렸거나 이러면 무조건. 그런데 이걸 다른 면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죠.
물론 이런 광범위하고 관대한 해석이 좋지 않은 행동까지 다 감싸주는 것은 아니다. 요거죠. 요것만 생각하시면 긍정적인 성품을 좀 주목할 수 있는 이 책이 될 것 같아요. 책 속의 한 줄이 될 것 같아요. 남자가 독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저 신문이나 잡지를 펼쳐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그 곁에서 잡지나 만화책을 읽는다.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남자가 독서를 하는 모습, 남편분들 독서하는 모습 아이에게 많이 노출하시나요? 일부러 노출하는 거 말고 정말 자연스럽게 책을 펼치시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시대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저희 남편이 베이스 기타를 잘 치거든요. 취미로. 지금은 직장인 밴드에서 나와서 혼자 연습하지만 진짜 손에 여기 이렇게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좀 연습을 하는 편이었는데 그걸 아이들이 봐요. 그리고 꼭 저희 남편은 문을 닫고 해요. 아니면 문을 열고서 열중하던가. 근데 그런 모습을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아들 셋을 키우는데 혼자 기타를 칠 수 있어 이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아빠가 악기를 하나 다루는 모습이 얼마나 아이에게 좋을까라는 걸로 저는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그 동굴에서 기타 치는 시간을 건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뭐라고 터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남편하고 지난주에 골프래. 웬 골프. 탁구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 셋이 집에 놓고 영화를 틀어주거나 뭐 할 일을 이렇게 미션을 준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탁구를 치고 와요. 그럼 아이들이 어머 오늘 칭찬 받았어? 레슨 받으면서 엄마 막 이러거든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뭔가 하나를 공감대 형성하고 열중한다는 거에 되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먼저 배워봐서 괜찮으면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탁구장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소소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좀 부부가 같이 하는 거가 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책입니다. 아들을 잘 키운다는 것. 이 작가님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저랑 네이버 블로그 이웃이거든요. 가끔 이렇게 글 올리는 걸 제가 챙겨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랑도 좀 교육관이 맞는 것 같고요. 굉장히 가정적이면서 아들 교육에 이렇게 교사로서 느끼는 것을 공감대 형성을 굉장히 잘하시고 정말 필요한 아들을 키우는 학부모님한테 필요한 팁을 블로그 글에도 많이 올리세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진혁 작가님이시고요. 여기에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들이 아들을 키우는 마음을 올곧게 키우는 방법과 생각을 배우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아들을 잘 키운다는 것. 저도 되게 궁금해요. 아들을 잘 키운다는 게 뭘까 도대체? 이 책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잘 키운다는 것. 오늘도 아들 때문에 흔들리고 힘겨워하는 엄마들에게 맞습니다. 오늘도 흔들리고 내일도 힘겨워할 거예요. 잘 키워봅시다. 짠! 부모는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지요. 설령 서툴더라도 그냥 두세요. 실수하면서 아들은 점점 자라게 될 테니까요. 아들의 자립심은 아들을 독립적인 남자로서 바라봐줄 때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들은 어른으로서 나아가는 걸음마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기꺼이 아들의 손을 놓으세요. 지금까지 힘겹게 잡아온 그 손을 놓을 때 아들은 비로소 홀로 설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게 무슨 연극 대사처럼 느껴졌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기꺼이 아들의 손을 놓으세요. 우리 아들 이렇게 부르는 엄마들 보잖아요. 저도 아들하고 부를 때 있는데 아들하고 부르면서 되게 아니 이름 부를 걸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아들이 뭐라고. 힘겹게 잡아온 그 손을 놓을 때 아들은 비로소 홀로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실패하는 기회도 준다는 거잖아요. 성공과 실패의 기회를 균등하고 아주 사소한 거라도 저희 첫째 둘째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해요. 이불을 개요. 근데 처음엔 정말 실패를 많이 했어요. 제대로 개키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주 사소한 거가 자립심을 키워주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아이들은 경쟁도 나왔어요. 빼놓을 수 없죠. 남자아이들은 경쟁을 통해 자신이 다른 아이들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언젠가 이 선생님이 남자 화장실에서 웃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셨대요. 남자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는데 보니까 몇몇이 변기에서 제법 떨어진 채로 오줌을 싸고 있었는데 누가 더 멀리 가나 시합을 하는 거였어. 학교 화장실에서. 근데 이분은 아들을 키우는 또 아빠이기도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혼낼 수도 없고 혼내지 않을 수도 없고 난감하더라고. 이 정도면 약과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아들인 학생들을 볼 때 부모로서 느끼는 감정과 교사로서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충돌하시면서 재밌고 인상적이실 것 같아요. 내 아들이라면 이런 저도 영국 수업하면서 지금 3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3학년이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 아이도 저렇게 발표할까? 아 우리 아이도 저렇게 뺀질뺀질 거릴까? 아 우리 아들도 자꾸 대입하게 저도 모르게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되게 그 감정이 되게 뭐라고 그러죠? 미묘하고, 이 선생님하고 되게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한 줄 있어요. 공부가 힘들게 공부가, 이게 오른쪽이 안 되는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공부가 힘들게 견뎌내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 알무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환이라면 아이들도 공부를 제일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고통이었거든요, 저는. 환이었다면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도 수업 내용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풀이 위주의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이죠. 이거 정말 할 말이 많은데 특히 아들들은 엄마들이 여자아이들은 꼼꼼하게 좀 잘하는 편이에요. 오답노트라든지. 근데 아들들은 정말 푸시를 하지 않으면 학교 숙제 겨우 해가는 정도. 이거 갖고 선행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저도 되게 걱정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복습을 열심히 시키냐고 묻는다면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줄은 저한테 뭔가 이렇게 툭 던져주는 한 줄로 제가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남자애들은 정말 별것도 아닌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미 한 마리조차 신기하며 요모조모 뜯어봅니다. 부모는 아들의 집중력을 존중해줘야 한다. 제가 요즘에 이게 고민이에요. 막내가 요즘 등원길이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저 등원길이 이렇게 하천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올챙이가 있거든요. 그걸 손으로 잡아요. 놀이터 나갈 때는 호미를 들고 나가서 놀이터 옆에 화단을 파서 지렁이를 잡아요. 근데 그 흙이 깨끗하지 않고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계속 저는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네, 두드러기도 일어난 적이 있고 모래로 머리를 막 이렇게 감은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집중력이 너무 좋아요. 자연 친화적인 막내에게 정말 그 경험을 많이 키워주고 싶어서 뭐 딸기 따는 체험이나 이런 걸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숲에서 얘는 자라야 돼요. 시골에서. 곤충도 너무너무 잘 만지고 형아들은 못 만졌는데 막 너무 잘 잡아요. 막 매미 구분도 잘하고. 근데 생명을 좀 경시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죽어도 크게 슬퍼하지 않고 죽여도 괜찮아하고, 그러니까 장난감처럼 오늘 아침에도 어제 잡은 올챙이를 놔주는데 너무 속상한 거죠. 이 막내는 막 갖고 놀아대는데 놔주라니까. 아빠랑 남편이랑 저랑 막 설득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울면서 어린이집에 갔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 집중력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진짜 제가 제지하지 않으면 한 반나절도 땅을 파면서 지렁이 한 100마리는 잡을 녀석이. 이거 어떻게 잘 키워야 될까요? 이 녀석을 참 걱정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엄격은 폭력이나 윽박지르기와는 다릅니다. 엄격은 일관성의 다른 말이거든요. 아들에게 철저하고 바른 방법으로 도덕성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제대로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품격을 갖춘 멋진 아들을 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제대로 엄격해지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야지 품격을 갖춘 아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데요. 제대로 엄격해지기. 저는 이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엄격의 일관성의 다른 말이 바로 일관성의 다른 말이 바로 엄격이다. 폭력과 윽박지르기와는 다르다. 윽박지르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일관성이 다른 말이 엄격이다. 여기까지 아들을 잘 키운다는 것 몇 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들을 잘 키운다는 것 뭘까요? 아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책을 떨어뜨려. 짠. 엄마를 미치게 하는 남자의 키우는 법. 아들을 잘 키운다는 것. 아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운 미션인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엄마들이 좀 마음가짐이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몰랐던 면도 많이 알게 되고요. 이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조금 뭐라고 그러죠? 맥락이 잡힌다고 할까요? 조금 정리가 된다고 할까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정리가 돼요. 아, 내가 그때 느꼈던 게 이런 거구나. 아, 지금 아이가 이런 게 이렇게 조금 적용하면 되겠구나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권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께 추천드립니다. 밑줄그면서 읽은 거 보셨죠? 여러분도 꼭 기억하고 싶은 거 있으면 책 한 권당 한 줄이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책 읽을 시간 없으실 텐데 아들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저도 읽었는데요. 읽으실 수 있어요. 네, 이상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세 권의 아들과 관련된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